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4일입니다. 어제가 금요일이었는데 어제 영상을 준비를 못했다 보니까 토요일날 지금 잠시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간에 쫓기지 않다 보니까 조금 여유있게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는 제가 5화에서 영상을 막 유튜브를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똑같은 용량의 발전소라면 같은 기준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99kW 발전소 얼마면 살 수 있어요? 아니면 99kW 발전소 얼마면 팔 수 있어요? 라고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모든 발전소의 가치는 다 다릅니다. 똑같은 99kW의 발전소의 매출이 다 다르고 똑같은 99kW의 발전소의 위치가 다 다르고 토지가 얼마나 몇 평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99kW 발전소가 전부 다 잡종지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잡종지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99kW의 발전소가 얼마예요? 가 아니라 얼마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발전소가 어느 정도 합니까? 아니면 수익성 또는 IRR이나 아니면 뭐 투자 대비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투자비를 결정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99kW는 똑같다 또는 1메가는 똑같다 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겠죠. 그 발전소들의 모든 가치가 다르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나 많이 혼동을 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조용히 해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시장 상황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그저께 9월 2차 현물시장 거래가가 31,000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아리백 시장이 열리면서 조금 영향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이쪽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고 아리백 시장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다 보면 굳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데 갖다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S&P 평균가가 94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175원 정도 나오다 보니 게다가 올해 7월 발전량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수익성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리백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거래가 진행이 됐고 진행된 거래에 대해서 아리백 관리 시스템에서 공지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문의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담당자분이랑 통화를 했더니 오늘 올려놓고 퇴근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안 올려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리백 시장도 확인이 안 되고 거래가 있었다는 것만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월요일 화요일쯤에 거래 내역이 공지로 올라오면 제가 카페에 바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저희 카페에서 보시면 카페 들어오셔서 좌측 메뉴 하단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 태양광 발전 사업란이 있습니다. 이쪽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요 여기 아리백 인증서 거래시장 안내라고 해서 아리백 관리 시스템에 대한 주소도 바로 링크를 넣어놨고요. 거래 통합 매뉴얼 같은 경우도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쪽을 살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에 맞게 똑같은 발전소가 왜 가치가 다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기 전에 앞서 예전엔 자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은 무조건 내 말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게도 되고 저희 동료들도 있고 제가 모르는 건 그 친구들한테 물어볼 때도 있고 타인의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만 항상 정답을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정도 저도 한 10수년 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의견이 어떠냐 정도를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로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 다른 유튜브를 하시는 채널들도 있으시죠. 여러 군데를 가서 번갈아서 들으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정보를 취합해서 나한테 최적화된 정보를 가지고 나만의 지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쪽 바닥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급성장하는 산업이다 보니 게다가 건설업계 관련 산업이다 보니 돈이 많이 돌아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기꾼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고 싶다는 욕심과 또 하나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기꾼들 좀 굶어 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사기를 당한 적이 있고 저도 이쪽 분야의 일을 하면서 억울하다고 생각을 한 적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이 잘 처먹고 잘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미약하나마 좀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보니 나만 내 고집을 가지고 내 말만 정답이 아니라는 걸 먼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면서 중간중간 수익성 분석을 계속 해드립니다. 1년에 두세 번이 될 때도 있고 서너 번이 될 때도 있는데 수익성 분석해 놓은 걸 계속 보시면 제가 근거 자료까지 같이 파일을 올려드리거든요, 보통. 그러면 달라지는 수익성들을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태양광 발전소의 매출은 시설 용량, 그리고 S&P 가격, REC 가격, 그리고 발전 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시설 용량은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S&P가 얼마일지도 모르고 REC가 얼마일지도 모르고 발전 시간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른다면 이건 전부 다 변수입니다.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에 투자를 한다는 게 도박이 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앞전에도 영상을 준비해드렸지만 지금 분양을 받아서 설비를 하신다는 건 거의 도박에 가까운 거 아니냐. 거기다가 참 사람들 머리 좋죠.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공동사업을 하자고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엄청나게 믿을 만한 회사와 100% 확신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낮지만 안정적인 수익이 돼요. 대신 공동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나올 수 있는 것 중간에 O&M 비용,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손실률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걸 사업자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그것만 감안한다면 뭐 아주 낮지만 안정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거는 100% 믿을 수 있는 회사랑 같이 할 때의 문제겠죠. 그런 회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 많지 않다. 그래서 지금 분양산업에 들어가는 게 매우 어렵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매일경제에서 6기가 정도 시설이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서 산업부 보도자료를 봤더니 산업부에서는 3기가 정도의 접속대기 물량이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고 있다 보니 태양광 산업이 무조건 이제는 끝났다가 아닙니다. 태양광 산업이 끝난 게 아니라 산업 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자들, EPC 업체들, 시공회사들, 여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경쟁이 심해진 거고, 그 속에서 정말 시공을 개떡같이 하는 놈들도 많거든요. 저희가 현장 다녀보면 와, 이렇게 일을 해도 밥 먹고 사나? 싶은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야, 이렇게 했는데 공사를 했다고? 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거죠. 한 예로 발전소 매매권은 그냥 팔고 나가면 그만입니까? 팔고 던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모 발전소를 봤습니다. 여기가 2차선 도로가 있고요. 2차선 도로 위에 농수로 포장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발전소에 지적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이 발전소 안쪽에도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고, 도로가 이렇게 나 있고요. 발전소들이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 분양형 발전소였습니다. 좋아요. 여기 도로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를 지적도를 띄워봤더니 지적도에는 이 도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왜 도로가 있는데 지적도에 도로가 없지? 라고 생각을 하고 살펴봤더니 지적도는 그냥 이렇게 지적 분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적도상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앞에 있는 발전소 1발전소와 2라는 발전소가 주인이 바뀌어서 2라는 발전소가 주인이 바뀌어서 여기에서 길을 막아버리고 여기서 길을 막아버리면 뒷다리는 전부 다 맹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맹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맹지인데 발전량이 잘 나오시면 판매를 하게 되면 그 사항, 지적사항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시장에 나와서 돌아다닙니다. 다만 근데 이런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맹지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맹지라고 했더니 이걸 공사했던 놈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공사했던 놈이 뭐라고 했냐 하면 이거 맹지 아니다. 이거 저기 토지 사용 승낙서도 있다. 그래서 봤더니 토지 사용 승낙서가 이겁니다. 이 자리. 그래가지고 야, 이 자리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았구나. 그럼 1번, 2번도 맹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토지가 들어가는 진입로에 사유지가 있어서 여기에 사용동의서를 받는 건 보편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20년 동안 도로 사용을 하는데 동의한다라고 명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20년 이후에 이 땅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진행한다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파란 토지 주인한테. 그러면 여기를 지나다니는 사용동의를 받는 게 이 땅을 사는 것만큼 비싼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지적사항을 매우 민감하게 봐야 되는데 그냥 던지고 빠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냥 팔아먹고 나는 가면 돼. 그것까지 상관이 없어. 폭탄 돌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정확한 매매가 되려면 사는 사람한테 인지가 그대로 돼야 되는 거죠.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잘못했고 발전량이 3.4시간밖에 안 나오면 그걸 그대로 인지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속이고 눈 가리고 아웅속으로 나는 그냥 치고 빠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의 발전 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집니다라고 하면 아마 이 말 자체가 조금 더 오류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 영상에도 지금도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투자비가 예전에 7억씩 하던 게 100kW 설비하는 게 지금은 투자비가 1억이면 됩니다. 토지 비용까지 다 합쳐도 1억 5천, 2억 안쪽이지 않습니까? 예전엔 7, 8억, 9억씩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토지가가 2천만 원 미만, 토지가가 되게 저렴했었습니다. 그래서 설비에 대해서 적정 수준의 아주 작은 수준의 7%, 8%만 순이익이 나더라도 차후에 지가 상승분을 노릴 수가 있었던 거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다 보니까 우리는 지가 상승분을 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개발행위도 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예전에는 토지가 700평, 100km 하는데 700평씩 했던 게 지금은 100km 하는데 300평, 400평이면 막 다 때려 넣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지가 상승분을 노리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임야도 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전에 우리가 사업을 하셨던 분들만큼 지금은 수익성이 높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분양형 사업으로 들어간다? 그럼 토지가 거의 빵에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지금도 태양광을 하면 수익이 되고 돈이 많이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이유인 거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지금 뭐 중견기업, 웬만한 기업들이 자금력이 있는 기업들이 저희 쪽으로 문의를 하시는 게 15년 전에 그럼 FIT 사업했던 것들 그거를 우리가 살 수 있냐? 왜냐하면 얘들은 매몰 비용을 회수가 끝나고 지금은 이익 플러스로 돌아섰다 보니까 이걸 헐값에 사서 우리가 리파워링이나 리뉴얼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겠다. 이분들이 짱구가 아닌데 이분들의 재산 가치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토지에 대한 재개발을 하건 리파워링을 하건 그건 이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은 수익성이 끝났으니까 이제 헐값으로 싸게 팔고 나가라. 그렇게 하실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분들도 자기네들의 재산 가치를 아는데. 그러다 보니 태양광 발전소가 토지에 대한 가치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발전소에 대해서 개발행위 준공이 안 났는데요. 그러면 개발행위는 5년 있다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개발행위 허가 준공을 받으셨으면 그걸 가지고 지적가에 가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 하면요.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미리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양형 발전소나 아니면 여러 개를 같이 개발했던 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나로 받아놓고 이렇게 분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할해서 개발행위 준공을 받는 거죠. 그러면 개발행위는 하나로 통으로 받았는데 개발행위 준공이 될 땐 지적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뭐냐 하면 전체는 산 21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21번지였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여기는 21-1, 여기는 21-2, 여기는 21-3 이렇게 됩니다.
번지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요. 인허가를 받을 땐 개발 분할이 안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담당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관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가를 받을 땐 2번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준공이 됐더니 2번지가 된 겁니다. 분할이 돼서. 그런데 입찰때가 됐는데 사업 허가증에 있는 거랑 개발행위 준공 필증에 있는 거랑 집원 주소가 틀려요. 그럼 입찰에 못 들어갑니다. 미리미리 확인을 해서 집원과 사업자 등록증과 개발행위 허가증과 설비 확인증의 집원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가끔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을 알아야 된다는 건, 사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운이 좋다면 이런 모든 변수들이 필요가 없겠죠. 운이 좋아서 그냥 잘 해결이 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운이 없어서 이런 경우들을 계속 겪게 된다면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수익성 분석 같은 경우는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REC가 얼마야? S&P가 얼마야? 그럼 장기 계약으로 갔을 때 우리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 를 봤을 때 값어치들이 달라지는 거죠. 분양을 받거나 매매 시장에 들어오는 것들도, 매매를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쉽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인허가 변경하고 설비 확인 변경하고 개발행위 이슈들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해지를 하려면 사실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도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발전 사업을 하면 수익이 나 라는 것들은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 투자비가 얼마가 되고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발전소에 어떻게 설비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값어치들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들을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비를 해보면, 현장을 다녀보면, 이걸 좀 간단하게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발전량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데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발전량이 나오질 별 3.7시간도 안 나오겠네요. 거의 맞거든요, 진짜로. 거의 큰 변수 없이 맞춥니다. 그리고 불안해서 판매를 못하는 것들도 생기죠. 2m 이상 구조물을 뽑아가지고 바람에 흔들리면 이게 계속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데 얘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시연강이 옆에서 흔들리면 이런 것들은 빠져가지고 단락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죠. 보강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볼팅 같은 경우 안쪽에 쓰는 볼팅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볼팅도 서스볼트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걱정이 되는 것들은 사야 되는 사람들이 다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투자를 하는 사업자들이.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볼팅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더블을 치는 것들은, 구조물이 중간에서 이어지는 것들은 기둥 위에서 양쪽에서 이어져야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아요. 구조물 하중도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게다가 이거 같은 경우는 기둥발의 길이가 얼마나 되냐, 저 앞뒤 기둥부터 뒤쪽 기둥까지 5600인데 100에 100 스퀘어 파이프를 썼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앞뒤 너레이가 짧아지면 그늘이 들어올 수도 있다. 용접한 부분에 처리를 그러니까 방청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녹이 발생을 해서 강도가 약해지는 거죠. 기둥발이 5m, 6m 높아지는데 중간에를 용접해서, 남은 자재를 써가지고 용접해서 쓰면 하중 강도가 떨어진다. 당연한 얘기죠. 뒤에 보강대가 아슬아슬하게 걸려있고 용접을 해놓으면 구조 하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환봉으로 보관을 해놨는데 환봉으로 보강을 해놓으면서 양쪽에 그냥 남는 자재를 용접해서 대충 떼운 거예요. 당연히 녹 발생하면서 하중 구조 강도가 떨어지겠죠. 이 베이스 플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기둥에 이렇게 벌어진 날개 있지 않습니까? 이 날개의 폭과 강도가 전도 하중이나 이 하중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거나 남은 것들로 갖다가 설비를 해놓으면 불안해 보인다. 우리가 봤을 땐 저게 100% 문제가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불안할 수 있다 라는 것들 때문에 현장에 가서 이런 것들을 다 따지는 거죠. 육각볼트를 때려 박으셨네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판매자 부대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체킹을 하니까. 그리고 산다는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들을 전부 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야되는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전부 다 드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안정적으로 발전소를 운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어요 라고 했는데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그냥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운 수도 있다 보니까 발전소가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99kW 발전소 얼마 정도면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투자 대비 매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발전량이 잘 나오는 것들,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은 비싸고 또 자리가 되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파는 분들은 전부 다 우리 발전소는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보면 안 그래요.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설비들도 너무 많고 발전량이 너무 안 나오는 데들도 많고 또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불안해 보이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꾼들은 아직도 그런 걸 팔아쳐먹고 있죠. 그런 데서 일하는 친구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일하는 경우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먹고 살아야 한다고 내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야 된다고 남 뒤통수 쳐가면서 돈을 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번 주에도 좀 관련된 사고들이 있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은 여러 번을 해도 과하지 않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그 아리백 시장 현황은 나오는 대로 월요일날, 화요일날 업로드 되는 대로 카페에 올려드릴 거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다뤄줬으면 하는 얘기들 있으시면 영상 하단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올바르게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